여기 영국 케임브리지의 거대한 성에서 충격받은 표정으로 앉아있는 영국 귀족 여성이 있습니다. 얼마 전 그녀는 한국에서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삶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영국 귀족 여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제가 캐서린 애쉬워스 부인 밑에서 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어요. 그녀는 결코 쉬운 상사가 아니에요. 올해 68세인 그녀는 말투가 날카롭고 성격도 고약하죠. 대부분의 날 여기저기 아프다는 불평을 늘어놓곤 해요. 저는 에밀리 파커, 그녀의 비서로서 그녀의 변덕을 다루는 법을 익혔어요. 어느 10월 아침 캐서린 부인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아침 차를 가져다 드리던 중 신문에서 눈을 떼며 그녀가 말했어요. 에밀리, 우리 한국에 가자꾸나. 제가 거의 찻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한국이요? 정말이세요, 부인? 그녀는 얼굴을 찡그리며 저를 쳐다봤어요. 당연하지. 나한테 질문하지 마, 아가씨. 내가 병원에 대해 읽었는데 저쪽에서 이 끔찍한 관절염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그녀와 논쟁하지 않는 게 상책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캐서린 부인이 뭔가 생각하면 그 생각을 바꿀 수 없거든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녀의 방을 나서자마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국이라니? 저는 한국이 지구 반대편에 있다는 것 말고는 아는 게 거의 없었어요. 내가 그곳으로 여행을 어떻게 준비한단 말인가? 그리고 캐서린 부인이 그 긴 여행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 다음 몇 주 동안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바빴어요. 항공편 예약, 호텔 찾기, 한국의 관습에 대해 배우기까지 해야 했죠. 심지어 한국어 몇 마디도 우려했지만 저한테는 도저히 불가능한 언어처럼 보였어요. 마침내 출발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집에서 이렇게 멀리 떠나본 적이 없었거든요. 무슨 일이 잘못되면 어쩌지? 캐서린 부인이 그곳을 싫어하면 어쩌지? 공항에 도착하자 캐서린 부인은 평소처럼 요구가 많았어요. 긴 줄, 불편한 의자, 시끄러운 아이들에 대해 불평했죠. 하지만 비행기에 탑승할 때쯤 그녀에게서 오랜만에 본 무언가 다른 점을 발견했어요. 그녀의 눈에 몇 년 동안 보지 못한 활기가 보였거든요. 비행은 길고 지쳤어요. 캐서린 부인은 음식과 좁은 공간에 대해 투덜댔지만 창밖을 내다보며 세상이 지나가는 모습을 몇 시간 동안 지켜봤어요. 육지와 바다를 지나면서 인생이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이렇게 성격 고약한 상사와 함께 한국으로 날아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나라로 가고 있잖아요. 그곳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완전히 다른 세계에 발을 내디딘 기분이었어요. 공항은 크고 현대적이었고 고향의 공항과는 전혀 달랐어요.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적혀 있었고 사람들이 모두 바쁘게 움직였어요. 캐서린 부인은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녀는 핸드백을 꼭 쥐고 저에게 바짝 붙어 공항을 지나갔어요. 에밀리, 그녀가 속삭였어요. 정말 이게 좋은 생각이었을까? 잠시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걱정 뒤에 숨겨진 그녀의 눈 속에 있는 흥분을 봤을 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네, 부인. 이번 여행은 우리 둘 다에게 멋진 모험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공항을 나와 활기찬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곳의 공기는 낯선 음식 냄새와 도시의 향기가 섞여 있었어요. 건물들은 하늘을 찌를 듯 높았고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컸어요. 우리는 택시에 탔고 차가 도로를 떠나자 설렘이 밀려왔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든 이번 경험은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았어요. 호텔로 가는 길 동안 캐서린 부인은 창밖에 시선을 고정한 채 말없이 있었어요. 그녀가 네온사인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것과 오래된 것이 뒤섞인 건물들을 하나하나 눈에 담고 있는 게 보였어요. 호텔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캐서린 부인은 놀란 듯 보였지만 곧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웃음을 참았어요.
어떤 것들은 절대 변하지 않죠.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했어요. 에밀리 캐서린 부인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어요. 침대가 어디 있지? 저는 혼란스러워하며 방을 둘러봤어요. 방은 아름답고 세련된 가구들과 대형 TV가 있었어요. 하지만 침대 대신 두꺼운 매트가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그때 호텔 직원이 문 앞에 나타났어요. 모든 게 괜찮으신가요? 그녀가 약간의 억양이 섞인 영어로 물었어요. 침대가 없네요. 제가 설명했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네. 이 방은 온돌방입니다. 전통적인 한국식이에요.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캐서린 부인의 얼굴은 새빨갛게 변했어요. 바닥에서 자라고? 농민처럼? 저는 얼른 직원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문을 닫은 후 캐서린 부인을 향해 돌았어요. 부인, 제발요. 이건 여기 문화의 일부분이에요. 아주 편안하다고 해요. 편안하다고? 그녀는 비웃었어요. 나는 젊은 배낭여행객이 아니야, 에밀리. 나는 세련된 귀부인이라고. 제대로 된 침대가 필요해.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하룻밤만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정말 못 견디겠으면 내일 서양식 방을 요청할게요. 캐서린 부인은 불만을 토로했지만 결국 동의했어요. 우리는 남은 저녁 시간을 정리하며 보냈어요. 저는 룸서비스를 주문했는데 캐서린 부인이 한국 음식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됐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불고기와 밥을 꽤 맛있게 먹었어요. 밤이 되자 저는 캐서린 부인을 바닥 매트에 눕혔어요. 그녀는 찡그리며 과장되게 신음했어요. 이런 식으로는 절대 잠들 수 없을 거야. 그녀는 투덜댔어요. 그리고 내일 아침이면 관절염 때문에 끔찍할 거야. 한번 시도해보세요, 부인. 저는 달래듯 말했어요. 생각보다 괜찮을지도 몰라요. 저는 제 매트로 돌아가 장거리 여행과 새로운 경험들로 지친 몸을 이끌고 누웠어요. 잠에 들기 전 내일이 어떤 날이 될지 걱정이 앞섰어요. 캐서린 부인은 이미 너무 압도당한 상태였는데 우리는 이제 막 한국 문화를 조금 맛본 것뿐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더 큰 놀라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캐서린 부인이 어떻게 잤는지 걱정했어요. 부인은 온돌 바닥 침대를 싫어하셨고 분명히 기분이 안 좋으실 거라고 생각했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살며시 두드렸어요. 그녀가 저를 향해 소리칠 준비를 하면서요. 그런데 캐서린 부인이 문을 열었을 때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부인이 행복해 보이셨거든요. 평소처럼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오히려 웃고 계셨어요. 에밀리, 믿을 수 없을 거야. 부인이 눈을 크게 뜨고 놀란 듯이 말했어요. 어젯밤에 정말 푹 잤어. 관절도 평소처럼 많이 아프지 않아. 정말 놀라워.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입을 떡 벌리고 있었어요. 매일 관절염 때문에 불평하시던 캐서린 부인이 마치 몇 년은 젊어진 사람처럼 움직이고 계셨죠. 온돌 바닥 침대가 뭔가 기적 같은 일을 해낸 거였어요. 정말인가요, 부인? 제가 간신히 말했어요. 그거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캐서린 부인이 흥분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렇다니까. 몇 년 만에 이렇게 좋은 기분은 처음이야. 오늘은 꼭 도시를 구경해야겠어. 모든 걸 보고 싶어.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부인은 마치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준비를 마치고 호텔을 나서자 부인이 지팡이 없이 평소보다 빠르게 걷고 계신 걸 발견했어요. 여기저기 둘러보며 흥미로운 건물들과 간판을 가리키셨죠.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유명한 관광지를 보러 가기로 했어요. 캐서린 부인은 지하철이 얼마나 깨끗하고 효율적인지 감탄했어요. 왜 우리나라는 이런 지하철이 없을까? 부인이 궁금해하며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경복궁이었어요. 커다란 문을 지나면서 캐서린 부인이 숨을 멈췄어요. 정말 아름답구나. 부인이 형형색색으로 칠해진 건물들과 평화로운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는 몇 시간을 궁 안을 돌아다녔고 부인은 보는 것마다 질문을 쏟아냈어요.
궁을 구경한 후 우리는 전통 한식집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어요. 저는 캐서린 부인이 익숙하지 않은 음식에 대해 불평할까 봐 걱정했는데 부인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모든 음식을 다 맛보셨고 젓가락을 사용하는데도 불평이 없었죠. 이거 정말 맛있네. 부인이 비빔밥을 한 입 더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영국으로 돌아가면 한국 식당을 꼭 찾아봐야겠어. 식사를 마무리할 무렵 저는 캐서린 부인의 얼굴이 갑자기 변하는 것을 봤어요. 부인이 불편해 보였고 배를 움켜쥐고 계셨어요. 부인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었어요. 부인은 고개를 저으셨고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셨어요. 배가 너무 아파 부인이 이를 악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순간 당황했어요. 외국에서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저는 어쩔 줄 몰랐어요. 식당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들은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주었어요. 그 후 일어난 일들은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우리는 부인의 신음소리와 함께 병원으로 급히 이송되었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니 정말 무기력하게 느껴졌어요. 몇 시간처럼 느껴진 기다림 끝에 드디어 한 의사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다행히 영어를 할 줄 알아서 큰 안도감을 느꼈죠. 문제를 찾았습니다. 의사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애쉬어스 부인께서 크론병을 앓고 계십니다. 초기에 발견되어 다행입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부인이 이런 병을 앓고 있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까? 의사는 이 병원이 매우 발전된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병원에서는 놓칠 수 있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어요. 다행히도 일찍 발견한 편이라서 지금 치료하면 금방 나아지실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한국에 온 건데 이렇게 중요한 진단을 받다니 운명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캐서린 여사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창백했지만 결연한 모습이었어요. 에밀리, 그녀는 예상보다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곧 나아지게 해줄 계획도 있대요. 의사는 캐서린 여사님께 몇 주간 한국에 머무를 것을 권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바로 동의했어요. 평소에는 일정이 바뀌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 후 며칠 동안 캐서린 여사님은 여러 치료를 받았어요. 의사들은 크론병에 맞는 약을 처방하고 어떤 음식을 먹으면 더 나아질지 알려줬어요. 또 관절염에는 침 치료를 시도해 보라고 제안했죠. 처음엔 캐서린 여사님이 침 치료라는 말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았어요. 항상 그런 건 말도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온돌 바닥에서 잠을 자고 나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자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몇 번의 침 치료만으로도 관절 통증이 줄어든 거예요. 캐서린 여사님이 조금씩 나아지자 기분도 한층 밝아졌어요. 병원 직원들은 정말 친절하고 인내심이 있었어요.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주고 저희 질문에도 항상 성심껏 답해줬죠. 보통은 까칠하시던 캐서린 여사님이 점점 더 여유로워지고 친절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놀랐어요. 심지어 간호사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 한국어 단어까지 배우려 하셨죠. 어느 날 병실에 함께 앉아있던 캐서린 여사님이 제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에밀리, 내가 이런 말 할 줄은 몰랐는데 한국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이상한 음식과 바닥에서 자는 것도요? 그녀는 몇 년 만에 들어본 진심 어린 웃음을 터뜨리셨어요. 그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정말 따뜻해. 그리고 이 병원은 내가 본 어떤 병원과도 달라. 너무 깨끗하고 체계적이야. 날마다 몸이 나아지는 기분이야. 저는 목에 뭉클한 감정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캐서린 여사님의 큰 변화를 지켜봤죠. 그녀는 몸이 건강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더 행복해 보였어요. 그리고 있잖아. 그녀는 마치 비밀을 말하는 것처럼 제게 몸을 가까이 했어요. 나 한국 문화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어. 전통과 현대가 이렇게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모습이 정말 흥미롭더라고. 이게 이렇게 재미있을 줄은 몰랐어. 저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요?
진짜 캐서린 여사님은 어디 가고 누구랑 바뀌신 거예요? 제가 장난스럽게 물었죠. 그녀는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어요. 눈빛이 반짝였죠. 아, 에밀리. 어쩌면 이게 진짜 나였는지도 몰라. 그냥 약간의 모험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날 밤 캐서린 여사님 방을 나서면서 저는 미소를 멈출 수 없었어요. 우리는 의료 도움을 받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고 있었어요. 캐서린 여사님은 신체적으로만 나아지는 게 아니었어요. 새로운 경험과 생각에 마음을 열고 있었죠.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걱정했던 것들이 생각났어요. 낯선 음식, 다른 문화, 언어 장벽 그 모든 것이 너무나 벅차 보였었죠. 하지만 이제 저는 그 모든 걸 새롭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예상치 못한 여정이 우리 둘에게 딱 필요했던 것일지도 몰라요. 레이디 캐서린의 건강이 나아지면서 우리는 서울을 더 많이 탐험할 수 있었어요. 그녀가 갑자기 얼마나 활기차졌는지 정말 놀라웠어요. 마치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모든 것에 대해 호기심과 흥미로 가득 차 있었죠. 어느 날 우리는 한번 북적이는 시장에 갔어요. 저는 레이디 캐서린이 그런 시끄럽고 붐비는 장소를 싫어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그곳을 정말 좋아했어요. 심지어 길거리 음식을 먹어보기도 했어요. 그녀가 매콤한 떡볶이를 하니 베어 물 때 그 맛에 눈이 커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죠. 에밀리 이거 꼭 먹어봐요. 그녀는 제게 떡볶이를 내밀며 외쳤어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한 입 먹어봤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정말 맛있었거든요. 우리는 남은 오후 동안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작은 기념품들을 샀어요. 레이디 캐서린은 그녀가 아는 몇몇 한국어 단어들을 사용해 상인들과 대화를 나누었고 그들은 그녀의 노력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또 다른 날 우리는 아름다운 고대 사찰을 방문했어요. 사찰 문을 지나자마자 종소리가 울려 퍼졌죠. 레이디 캐서린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에밀리 이 냄새 맡아지나요? 그녀가 물었어요. 향이에요.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요. 우리는 사찰 구역을 돌아다니며 정교한 그림들과 조각상들을 감상했어요. 레이디 캐서린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고 그 어느 때보다 평온해 보였어요. 어느 저녁 우리는 앤서울타워에 가기로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꼭대기로 올라가는 동안 레이디 캐서린이 조금 긴장한 게 보였어요. 그녀는 높은 곳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전망대에 나가자마자 그녀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어요. 세상에 그녀는 숨을 죽이며 유리창에 손을 댔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도시가 우리 아래로 펼쳐져 있었고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우리는 사방으로 멀리까지 볼 수 있었죠. 레이디 캐서린은 우리가 다녀간 장소들을 가리키며 우리가 서울에서 했던 여정을 되짚었어요. 타워를 나서며 레이디 캐서린은 제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에밀리 있잖아요.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제가 이렇게 이곳을 좋아할 줄은 몰랐어요. 집과는 너무 다르지만 정말 멋진 곳이에요. 저는 목에 무언가 걸리는 느낌이 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레이디 캐서린과 10년 넘게 함께 일해왔지만 그녀가 이렇게 열려있고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은 없었거든요. 우리는 청계천이라는 개울을 따라 걸었어요. 그곳은 바쁜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정말 아름다운 장소였어요. 사람들이 물가에 앉아 이야기하고 웃고 있었고 물소리는 아주 편안했어요. 레이디 캐서린은 걸음을 멈추고 저를 돌아봤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에밀리,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에게 뭔가 말해야겠어요. 많은 해 동안 저는 화가 나 있었어요. 제 몸이 아프다는 사실에, 세상이 저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그런데 여기에 와서 모든 게 달라졌어요. 다시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눈물이 핑 돌았어요. 레이디 캐서린이 이렇게 취약한 모습을 보여준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있잖아요.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어요. 이 나라 정말 대단해요.
전통과 현대를 이렇게 조화롭게 섞다니. 그리고 사람들도 정말 친절하고 도움을 줘요. 우리도 영국에서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 레이디 캐서린은 또 한 번 저를 놀라게 했어요.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있을 때 그녀가 갑자기 선언했어요. 저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저는 커피를 거의 뿜을 뻔했어요. 뭐라고요? 한국어요, 에밀리. 그녀는 다시 말했어요. 결연한 표정으로요.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몇 마디 정도가 아니라요. 영국에 돌아가면 과외 선생님을 고용할 거예요. 저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레이디 캐서린, 대체 누구세요? 그리고 레이디 캐서린 애쉬워스는 어디 가셨어요? 기쁨에 찬 레이디 캐서린도 웃었어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레이디 캐서린 애쉬워스가 드디어 깨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발견한 이 새로운 세상이 아주 마음에 들어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갈 짐을 싸며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생각했어요. 우리는 치료를 받으러 한국에 왔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었어요. 레이디 캐서린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정신까지 치유되었죠.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열었거든요. 그녀는 친구들에게 줄 기념품들을 조심스럽게 포장하면서 그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었어요. 마치 크리스마스 아침에 선물을 받은 아이처럼 기쁨과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호텔 방을 떠나면서 레이디 캐서린은 문가에서 잠시 멈췄어요. 그녀는 자신이 그렇게 잘 잤던 온돌 바닥을 아련히 바라봤어요. 있잖아요, 에밀리. 그녀는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이번 여행이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저는 여기에 오는 것과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 무서웠어요. 하지만 만약 제가 제 안전지대에만 머물렀다면 이렇게 많은 것을 놓쳤을 거예요.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이곳에서 너무나 많이 성장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레이디 캐서린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서울의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마도 벌써 다음 방문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한국을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우리는 이곳에서의 기억, 다른 문화를 향한 새로운 감사함, 그리고 그것이 레이디 캐서린의 삶에 가져다준 깊은 변화를 함께 가지고 가는 거였죠. 우리의 여정은 끝났지만 여러모로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새롭게 변한 레이디 캐서린 애쉬워스와 함께할 모험들이 기다려질 수밖에 없었어요.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모두가 우리 한국 여행에 대해 알고 싶어 했어요. 레이디 캐서린의 친구들은 너무 궁금해했죠.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여행할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레이디 캐서린이 얼마나 변했는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영국을 떠났던 그 까칠한 노부인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삶에 대해 열정적인 누군가가 있었어요. 어느 오후 차를 마시면서 레이디 캐서린이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아, 여러분. 제가 받은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꼭 들어보셔야 해요. 그녀는 말할 때 눈을 반짝였어요. 의사들이 정말 지식도 풍부하고 친절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원들은 얼마나 깨끗하고 현대적인지 정말 이런 건 처음 봤어요. 저는 차를 따르며 미소를 지었어요. 레이디 캐서린이 한국에서 받은 치료는 정말 훌륭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레이디 캐서린 자신이었어요. 그리고 그 도시 서울은 정말 마법 같았어요. 그녀는 계속 말했어요. 고대 궁전들이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옆에 바로 서 있어요. 마치 동시에 과거와 미래에 들어가는 기분이에요. 그녀의 친구들은 눈을 크게 뜨고 듣고 있었어요. 그들도 레이디 캐서린의 열정에 놀란 게 분명했어요. 평소에 그녀는 모든 것에 대해 불평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얼마나 멋진지 멈추지 않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아, 그리고 온돌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레이디 캐서린이 말했어요. 그녀는 큰 비밀이라도 털어놓는 것처럼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이게 정말 놀라운 바닥 난방 시스템이에요. 매일 밤 그 위에서 잤는데
관절염이 훨씬 좋아졌답니다. 저는 웃음을 참아야 했어요. 레이디 캐서린이 처음 온도를 봤을 때 얼마나 화가 났었는지 기억났거든요. 그녀는 바닥에서 자는 게 야만적이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녀가 그걸 귀족 친구들에게 칭찬하고 있더라고요. 에밀리, 얘야, 레이디 캐서린이 저를 불렀어요. 우리 집에도 온도를 설치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이에요, 마님. 바로 조사해 볼게요. 시간이 지나면서 레이디 캐서린의 변화가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일주일에 2번씩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정원에서 태극권을 연습했어요. 심지어 한국 음식을 요리하려고도 했답니다. 어느 날 제가 주방에 들어갔더니 레이디 캐서린이 큰 냄비를 저으며 요리하고 있었어요. 마늘과 향신료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죠. 무엇을 만드시는 중이에요, 마님? 저는 그녀가 요리하는 걸 보고 놀라서 물었어요. 보통은 직원들에게 맡기셨거든요. 비빔밥이란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다음 주에 한국 테마 저녁 파티를 열 거야. 내가 직접 만든 걸 대접하면 정말 멋지지 않겠니?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전에 레이디 캐서린은 친구들을 위해 요리할 생각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새로운 레이디 캐서린은 계속 놀라움을 주고 있었어요. 그 저녁 파티는 대성공이었어요. 레이디 캐서린의 친구들은 비빔밥을 무척 좋아했어요.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요. 그들은 그녀의 새로운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에 감탄했어요. 몇몇은 그녀에게 한국어 단어 몇 개를 가르쳐 달라고까지 했어요. 어느 화창한 오후 레이디 캐서린과 저는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장미가 활짝 피어 달콤한 향기가 공기를 가득 채웠죠. 레이디 캐서린은 편안해 보였고 행복해 보였어요. 우리 여행 전에는 거의 볼 수 없던 모습이었어요. 에밀리, 그녀가 차를 저으며 생각에 잠긴 듯 말했어요. 요즘 한국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 정말요? 저는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했어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반짝였어요. 다시 가야 할 것 같아. 아직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거든. 그리고 이번에는 그녀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바닥에서 자는 걸로 불평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저는 웃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레이디 캐서린이 처음 한국 여행을 발표했을 때와는 너무 다른 감정이었죠. 그때는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했는데 지금은 다시 가는 생각에 설레었어요. 정말 멋진 생각이에요, 마님. 제가 차잔을 들며 말했어요. 한국을 위하여? 레이디 캐서린도 자신의 찻잔을 제 잔에 부딪히며 말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치유의 힘을 위하여. 우리가 차를 마시는 동안 저는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의 한국 여행은 처음엔 미친 생각처럼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레이디 캐서린에게 딱 필요한 것이었죠. 그녀의 건강뿐만 아니라 그녀의 삶에 대한 전체적인 태도까지 변화시켰어요. 전에는 레이디 캐서린이 항상 까칠하고 고집이 세었어요. 이제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녀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했어요. 마치 오랜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어요. 우리 여행이 레이디 캐서린의 몸만을 도운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그녀의 마음을 열었고 그녀의 영혼을 다시 젊게 만들었죠. 기대하지 않았던 여행이 우리를 가장 크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강력한 상기였어요. 레이디 캐서린이 우리의 다음 한국 여행을 계획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감사함을 느꼈어요.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볼 기회를 얻은 것에 감사했고, 여행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편안한 일상에서 벗어나 도전하는 것이 주는 치유의 힘에 감사했죠. 레이디 캐서린이 앞으로 또 어떤 놀라움을 가져올지 정말 기대가 됐어요.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새로운 레이디 캐서린과 함께하는 삶은 절대 지루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